채살, 버릇, 여든간다, 습관이 답이다. 깡샘TV입니다. 공부하고 매매합시다. 깡샘입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꼭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단언컨대 신규주 매매에 있어서는 이 영상 하나로 끝내실 수 있도록 초보 버전까지 해서 심리가까지 싹 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침 방송을 듣는 분들은, 여러 번 드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신규주 매매에 있어서는 깡샘만치 하는 사람이 없다,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왜 올라가는지, 왜 매매해야 되는지 이유들이 있는데, 저 또한도 좀 전날에 망가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날 9시가 되고 나서 되게 아쉬워했습니다. 왜냐면 칼을 갈고 있었는데 버퍼링도 걸렸고, 그러면서 매매를 못했던 거를 땅을 쳤는데, 그렇다면 월요일날 또 있는 오브젠, 이 종목은 그렇다면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매매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나? 요 관점까지 보겠는데요. 주말이니까 좀 영상이 길어지더라도 디테일하게 이 영상 하나로 신규주 매매에 대한 내용들은 한 방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요일에 있었던 미래반도체가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전날에 칼을 갈았던 이유를 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신규주가 대박나는 시나리오에 대한 요소를 볼 건데요. 한 가지는 이거였습니다. 전체 공모되는 물량이, 일반 물량이 200억이었다. 대략. 그리고 그날 구주주 물량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930대 1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력이라면, 그리고 이 회사 관계자여서 이 주식을 해먹는다면 당장 당일날 팔아먹을 구주주 물량이 없는데 930대 1이었다면 여러분이라면 공모를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청약을? 당연히 제가 세력이라면 저는 사돈의 8종까지 계좌를 다 써서 공모를 넣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930대 1에서 이 90만 주 중에 일부는 그들이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좀 올라갔고, 그러면서 한 가지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220만 주.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제가 확인하려고 했던 게 요거였습니다. 기준 거래량은 310만 주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 기간 물량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220만 주 중에 3분의 2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래야 세력들은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관점인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침 8시 40분 땡 되니까 동시효과가 어떻게 됐죠? 2천만 주를 받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12,000원의 따상이다 그러면서 2천만 주를 걸쳐놓고 2,400억을 넣어놓은 거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다 모아도 미수의 신용까지 풀매수를 때려도 2,400억의 주문을 못 넣는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세력들이 기관들한테 내가 2,400원어치 주문을 넣었으니까 너네 따상 만들어놨으니까 100% 수익이 나가라 이겁니다. 기관 입장은 6,000원의 공모를 받아서 물량을 받았는데 첫날 받자마자 몇 달 안 돼가지고 한 달 만에, 한 달도 안 돼서 100% 수익을 준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물량을 팝니다. 3분의 2 이상 물량을 팔기 때문에 그 물량을 받고 올리겠다는 전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동시효과 물량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한번 미래반도체를 그날 아침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버퍼링이 걸리면서 제가 매매를 못해서 아쉬웠는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1분봉이었고요. 1분봉을 봤더니 방금 얘기했던, 기억해야 되는 그 물량 얼마죠? 220만 주였습니다. 기간 물량. 근데 얘네가 땡하고 시작하자마자 9시 1분 어떻게 됐을까요? 9시 1분에 1분봉 하나로 말 그대로 12,000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상한가까지 15,600원 한 번에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때 거래량이 얼마죠? 160만 주입니다, 여러분들. 기간 물량들이 220만 주가 있는데 그 중에 거의 3분의 2가 나온 겁니다. 개인들도 좀 팔았겠죠. 개인들도 많이 팔았을 겁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이미 자기네들 청약을 넣어서 받은 물량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서 여기 거래대금이 얼마죠, 여러분들? 220억입니다. 220억. 160만 주가 나왔다. 그리고 3분 만에 요 자리까지 다 하면 거의 다 나왔습니다. 220만 주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보시면 이 1분 동안도 어땠냐면, 틱봉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틱봉을 쭉 가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이 9시입니다, 여러분들. 9시. 시작해가지고 9시에 시작해서 21초, 9시 1분이 아직도 안 됐어요. 9시입니다. 여기도 여러분들 9시입니다. 여기도 9시입니다. 24초네요. 소위 말하는 30초 동안 상한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키움증권이 먹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떴지? 이런 관점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걸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첫 물량 9시 땡 하자마자 얼마의 물량이 나왔는지 따상을 하고 30% 바로 찍는데 먹통이 돼가지고 이게 안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49만 주 동시효과 60억을 넣은 겁니다. 60억에 12,000원의 따상을 넣어놓고 그 다음부터 내리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이 160만 주, 소위 말하는 이 거래량들이 대형으로 분봉상
1분봉에서 보여드렸던 이 대형 거래가 이렇게 나왔던 거죠. 1분봉으로. 그러면서 이 160만 주, 여기에 80만 주, 그래서 230만 주, 240만 주에 전체 300만 주가 9시 3분 만에 다 나왔던 겁니다. 그 얘기는 세력들이 어떻게 했다? 이런 관점을 보면 세력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량을 다 받았다. 기관들 나올 물량도 다 받았고 너네 100%에서도 훨씬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팔아라 이런 관점이었습니다. 다만 장중에 이때 사신 분들 제가 주문을 못 넣고 못 사서 아쉬워하고 원통에 있는데 이 자리에서 6% 수익이 납니다. 이 자리가 24%짜리인데 못 샀던 이유는 여기서부터 이제 선수 영역이다 이겁니다. 세력들이 내릴 수도 있고 왜? 아침에 이미 물량을 다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들을 좀 털어내기 위해서 5% 정도 미는 건 우습다라는 겁니다. 그냥 올릴 수도 있고. 이 종목은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월요일 날도 올리겠죠. 올려서 팔아먹을 것이고 철저하게 모든 물량을 이제 야바이 게임처럼 일본어로서도 죄송한데 야바이 게임처럼 모든 물량을 손안에 쥐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개인들이 따라오면 밀어버릴 거고 안 따라오면 더 올릴 겁니다. 이제는 선수 영역이다. 방법이라고 하면 대응 방법이라고 하면 많이 밀릴 때마다 분할로 조금씩 따라갈게. 왜? 너네가 물량을 많이 틀어주고 있으니까 팔아먹어야 되니까 지그재그로 내려오면서 팔아먹을 거다. 올리더라도 지그재그로 올릴 거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음봉 관점에서 분할로 볼 수 있다는 관점은 좀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 대박주를 될 수 있는 신규주의 시나리오가 뭐냐? 몇 가지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딱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기주가 대박주가 될 수 있는 시나리오. 첫 번째로는 어떤 거냐면, 작은 시총의 공모주인지 봐야 됩니다. 요 관점을 좀 보셔야 돼요. 금액이 너무 크면 안 된다. 이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로는 테마가 있냐, 즉, 이슈가 있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슈가. 지금 보는 건 어떻게 보면, 월요일 날, 상장되는 오브젠에 대한 내용에 가까운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마에 의한 상승 요건이 있냐? 그런 관점이 있고 세 번째는 구주주 물량이 있냐 없냐 이겁니다. 구주주 물량 체크입니다. 요 3가지를 보고 우리가 시장에서 종목들이 신규주가 큰 세세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요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요. 오브젠은 어떻게 될지 한번 비교를 하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보시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시는 종목은 요 TEMC입니다. 같은 반도체 회사였죠. 미래반도체는 반도체다를 날아갔는데 얘는 날아가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얘를 왜 비교하냐면 얘도 보시면 어떻죠? 공모 금액이 좀 500억 크긴 합니다. 얘보다는 좀 크죠. 그렇게 보면 오브젠이 조건이 더 좋다 이겁니다. 오브젠이 조건이 좋을 수 있겠네? 이런 관점이고 경쟁률을 봤더니 어떻죠? 똑같다. 1대1이나 5대1이나 큰 차이가 없더라. 그리고 얘는 이후에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얘도 봤더니 어떻게죠? 3개월에도 34만 주가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는 뭐냐면 구주주 물량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날 130만 주였는데 얘가 100만 주가 풀리는 날이었습니다. 거의 전체 공모된 물량의 거의 70% 육박하는 물량이 풀리는 거였죠. 그리고 얘도 3분의 1, 30%의 물량이 풀린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 동시효과가 좀 별로였죠. 그렇다면 오브젠하고 서로 관점은 틀리지만 오브젠이 그렇다면 TEMC보다 더 잘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을 한번 어떻게 될까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레파토리를 써본다 이겁니다. 아침에 한 가지는 이겁니다. 동시효과가 별로인 경우 첫 번째입니다. 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될 거냐면 내가 3분의 1 물량을 쥐고 있는데 너네 이 기간 물량들 요걸 좀 받을래. 그럼 얼마에 받을 거니? 우리는 너 물량을 굳이 금요일날 있었던 미래반도체처럼 따따이 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 18,000원 원전에서 받아줄 거야 이런 관점입니다. 요걸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꼭 요 TMC를 좀 더 볼 겁니다. TMC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래서 고물량으로 해서 기준 물량이 이 47만 주에서 이 개인 물량 19만 주 중에 전체 물량은 아니고 대략 한 3분의 2 정도 그리고 66만 주에서 한 40만 주 이상은 받아야 된다. 받으면서 이 18만 주를 팔기 위해서 올릴 것이다. 이런 레파토리입니다. 두 번째 레파토리는 동시효과부터 미래반도체처럼 몇백억, 1000억 이상, 몇백억에서 1000억 이상을 쌓아놨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물량을 아침부터 받겠다라는 겁니다. 고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만약에 내가 레파토리를 쓸 때 첫 번째 레파토리 동시효과가 별로인 경우에는 보합에서 머물 것이다. 그 두 번째로 물량을 많이 받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반드시 8시 59분에서 소진되는
9시 정강의 물량을 꼭 봐야 됩니다. 그때 만약에 이 받아주는 물량이 소위 말하는 66만 주 중에 3분의 2 이상의 물량을 안 받아준다면 오히려 고점을 살짝 그리고 내렸다가 그 다음에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요 두 가지 레파토리를 봐야 된다. 그래서 따상이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는 안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들 물량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렸다가 갈 것이다. 다만 기관들이 47만 주 이 물량을 받기 위해서 18,000원 이후로는 밑으로는 안 팔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18,000원 밑으로 밀린다면 반드시 분할로 한번 매매해보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 TMC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일봉을 이렇게 봐도 어떻죠? 이날 얘가 공모된 물량이 얼마였다? 얘가 공모가가 아까 보셨던 것이 28,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어떻게 했죠? 28,000원보다도 밑에서 시작합니다. 50원 밑으로. 그리고 나서 저점을 26,200원까지도 밀었다가 위로 다시 고점으로 32,000원까지, 즉 기관들 나가라 이러면서 기관들이 따상도 아니고 10% 20% 그냥 남기고 나가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여기에 가까울 것이다. 요 관점을 꼭 보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날의 분봉으로 따라가 봐도 분봉으로 따라가서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 어떻죠?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오히려 밑으로 밀어서 개인들의 물량을 좀 받고 자기네들이 팔아야 되는 물량이 많이 있는데 70%가 물량을 받고 그 다음에 28,000원에서 기관들의 물량들을 받아주면서 다 팔아라. 그래서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받고 나서 20일, 25일까지 조정 주고 나서 물량 테스트하고 그 다음부터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오히려 25,000원에 상장했던 28,000원에 상장했던 애가 지금 42,000원도 한번 찍었다 내려온 겁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기존의 구주주 물량으로 100만 주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선수 영역이 돼버렸지만 이런 관점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그렇다면 내가 월요일날 대응할 때도 마찬가지로 오브젠도 요 3분의 1 물량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요 물량도 좀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물량을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18,000원 언저리에서 분명히 약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다만 장중에 기간들아 나가라 이런 관점으로 마이너스에 있다 올라와서 이렇게 올렸다 뺄 수 있다. 요걸 꼭 먹어야 된다. 요 관점으로 꼭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로는 하루 이틀 조정받고 얘처럼 쭉 올릴 수도 있다. 요 관점을 열어놓고 월요일날 아침에도 같이 관찰해보고 학습적 관점으로 수익으로도 꼭 한번 추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다소 줄이려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짧게 정리하면 여러분들 신기주가 대박주가 될 수 있는 시나리오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시총 공모주인지 그래서 66만 주다. 오브젠이 그래서 120억밖에 안 된다. 테마가 있냐? AI 테마다. 분명히 이유수를 올릴 수 있다. 구주주 물량 체크했냐? 3분의 1 물량이 출해된다. 그때 월요일날 꼭 우린 TMC 같은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다. 또는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겠죠.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셔야 되고 8시 40분에 동시효과 물량 체크 그리고 직전까지의 물량을 체크해서 체결 물량을 꼭 보셔야 됩니다. 기준거래량이 50만 주 소진 시에는 그때부터는 과감하게 한번 분할로 대응으로 들어간다는 관점. 즉 내가 1차를 사고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이 공모가보다 18,000원보다 10% 20% 이상 밀린다면 사봐도 무방하다. 분할로 사면 결국엔 지그재그로라도 내려갈 거다. 이런 관점을 접근해 보시고 이후로도 신규주가 나온다면 저 세 가지 요건을 꼭 보고 체크하고 추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월요일 8시 20분에 라이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